간호사 전체의 그 절대 수가 부족을 하다기보다는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하는 임상에 왜 간호사가 없냐면요. 힘들어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대우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탈임상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퇴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간호사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은 간호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노동의 강도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교대를 하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깨어있고 싶을 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범표를 누군가가, 내가 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범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잠 조절하는 것부터가 힘이 들다고 그 탈임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 조절하는 게 괜찮은데 하는 일에 비해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가 임상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였지만 나는 간호사 연봉이 지금 물가를 생각을 했을 때 4억 정도 되면 나는 정년까지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근데 진짜 속초의료원에 그 4억 의사 연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고가 떴다는데 그거는 제가 임상에 있을 때 없었던 일이니까 제가 그거를 의식한 건 진짜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받는 그 대가가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고된 신체 노동을 하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정신과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병동에 계시면은 뭐 물 한 모금 마실 틈이 없고 화장실 한 번 갈 틈이 없고 밥은 당연히 못 먹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냥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긴장과 압박을 이겨내가면서 오버타임도 돈도 못 받으면서 오버타임 하고 이런 것과 뭐 조직 문화는 또 어떤가요? 위에서 막 일 못한다고 태운다고 하죠. 막 괴롭히고 혼내고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간호사가 썩 이렇게 만족스럽게 일할 만한 환경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예산과 또 많이 상관이 있는 그런 타 직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랑 다 많이 얽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4년 차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14년 차가 빨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겠지만요. 저도 내가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할 줄이야?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박세인이가 벌써 퇴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신과 간호사가 되고 싶었댔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 탁과의 그 병동 간호사 생활을 이겨내면서 정신과를 향해서 정말 달렸어요. 정신과에 가가지고도 정말 에너지틱하게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대하거나 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꾸준히 놓지 않고 계속 해왔었고요. 그랬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려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간호사가요 연봉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14년 차 기준으로 퇴사 시점에 한 7천 정도 받았거든요. 세전으로 7천 정도라고 하면 웬만한 뭐 대기업 정도 받네, 잘 받네. 근데 웬 노후 준비?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뭔가로 더 벌어서 부수입을 해서 저축을 더 만들고 예금을 더 만들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길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더 길게 좀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간호사로 일하면 당분간은 7천에서 뭐 조금 더 연차가 올라가면 한 8천, 9천 이 정도까지는 당분간은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3교대를 했을 때의 얘기지 3교대를 안 하고 수간호사가 되면요 연봉이 엄청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간호사가 오히려 3교대 하는 탑차지보다 더 적게 받습니다. 야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간호사의 연봉도 거기서 거기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버는지 알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뭐 딱히 다른 뭐 남편이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벌이라든지 남편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롯이 저의 노후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일을 계속 해가면서 뭐 돈을 많이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악착같이 모은다고 생각을 해도요. 월급만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 3교대 간호사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3교대 간호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시점에 내 상황을 생각을 하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모였을 것 같고요.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병원에서 굉장히 전 비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연봉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로테이션을 막 돌립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혹은 뭐 한 1년에 한 번씩 계속 로테이션을 바꿔요. 부서 이동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주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못 이기고 퇴사를 하면 연봉이 싼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정신과가 아니면 다른 임상의 위치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수간호사도 되기 싫었어요. 그냥 저는 정신과에서 정신과 환자들이랑 정신과 간호사로서 일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내 모가지가 좀 간당간당 할 수 있겠다 언제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버버하고서는 준비도 없이 그냥 퇴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거잖아요. 결국은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노후 준비를 하기에 지금 당장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추후에 몇십 년을 생각을 했을 때 큰 돈을 벌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제2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든 생각을 만약에 제가 한 5년 전에 했으면 전 퇴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정신과에서 전 나름대로 병원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정신과를 위치를 제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정신과 병동에서도 일을 했고 정신과 외래에서도 일을 했고 정신과 납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정신과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경험을 쌓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내가 정신과 간호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이뤘어요. 저는 꿈을 이뤘고 이제는 그 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2의 인생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제가 불태웠기 때문에 후회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실감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좀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났다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해가면서 퇴사를 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퇴사하는 날 진짜 15분도 쉴 시간이 없었어요. 15분은커녕 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빴거든요. 퇴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촬영에 들어갔고 이제 그 유쾌한 생각이랑 제가 또 유튜브 촬영 잡아놓은 게 있어서 바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이틀인가 3일인가 그렇게 막 촬영을 했고 이제 저도 제 채널을 또 열 계획을 또 하고 있었으니까 제 채널을 열으려면은 이제 촬영 장비 세팅하고 뭐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하고 저 너무 바빠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내가 퇴사를 했는지 실감도 못할 정도로 진짜 너무 막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되게 바쁜 백수거든요. 저 백수인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백수 과로사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바쁘게 지내고는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정말 퇴사를 하고서는 좀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자기 싫은데 누워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자고 싶은데 뭐 일어나야 되고 이 3교대의 굴레에 진짜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내가 졸릴 때 잘 수 있다. 그게 괜찮다. 라는 거를 그것도 또 익숙해지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왠지 몇 시에 잠들어서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서 데이 때처럼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살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졸리면 자고 제가 눈 뜨고 싶으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저에게 허용해줬어요. 제가 아무리 막 할 일이 많고 뭐 다녀야 될 때 많고 만날 사람 많고 해도 그것만큼은 내가 백수니까 할 수 있다 하고서는 잠만큼은 제가 마음껏 자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꿈꾼다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
부귀 영화를 막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굉장한 뭐 존경을 받는 위치에 이르거나 이런 꿈이 아니잖아요.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는 정말 힘들지만 멋진 직업이에요. 보람차고 뭔가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진한 순간들을 아주 많이 맞이하거든요.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없고 뭐 꽃길만 펼쳐질 거예요. 이런 말 절대로 못 드리는데요. 꽃밭만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는 가시밭길에 구렁텅이에서 나 혼자 싸워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멋진 동료들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많은 실력을 또 갖추고 하실수록 선생님이 뭔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환자의 뭔가 회복과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또 굉장한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간호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간호사가 되어보시고 정말 이 직업에 대한 미련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불태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처럼 평생 뭐 진짜 내가 90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사실 간호사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난 그래서 간호사를 평생 직업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뭔가 좀 많이 불태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미련이 없다. 다 한 것 같다라는 열정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이후에 또 간호사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또 병원 밖에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다른 선생님의 시작을 또 응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